안녕하세요, 악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람쥐를 처음 집에 데려오셨거나 아직 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람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요. 보통 케이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보금자리 속에 숨어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람쥐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해서는 안 될 행동 등을 알아보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람쥐를 입양해 오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동장이나 케이지를 천으로 덮어주세요. 다람쥐를 분양받고 집으로 오는 과정 중에 아무리 편안하게 해준다고 한들 환경이 바뀌고 돌봐주던 사람이 바뀌고 낯선 환경뿐이니까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경계심도 생겨 있겠죠. 그럴 때 천으로 덮어주시면 다람쥐가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조건 천만 덮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케이지가 있습니다. 이 케이지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건데 제게 아닙니다. 이미지만 참고한 거예요. 이 케이지가 집에 왔다면 보통 여러분들은 구석에 둡니다. 구석이에요. 방구석.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바닥이겠죠. 보통의 케이지라면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 밑에도 여기 이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 케이지 위에 천을 둡니다. 여기를 전체 덮어주시는데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면 환기가 안 돼요. 덥겠죠. 여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집게예요. 딱 이 면만 감싸지게 해주고 위에 천장은 열어주세요. 그래도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천이 2장이 되겠죠. 여기는 집게로 잡아줄 필요가 없고 딱 이 상태로 1장, 2장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뒷면은 벽이니까 굳이 막아줄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왁교님 여기 밑에가 열려있어요. 여기는 왜 남겨두신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람쥐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 이 케이지 내부에서 다람쥐가 왔다 갔다 놀다가 이제는 케이지 내부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뭐 방이나 여러분들의 집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람쥐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밖을 구경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정말 안전한가? 위험 요소는 없을까? 하고 두리번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 다람쥐다! 오, 다람쥐다! 오, 다람쥐 구경하자!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되고 멀리서 우리 다람쥐가 적응을 하고 있네 하고 지켜봐 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다가가서 또 우리 다람쥐 인사 가면은 다람쥐가 겁먹고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우리 다람쥐가 뭐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냥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냥 다람쥐를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 다람쥐가 잘 적응을 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다람쥐 또한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구나 하면서 서로 경계 아닌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케이지를 관리를 해주면서 나가고 먹이도 주고 하면서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내 케이지를 관리해주고 맛있는 걸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감싸주는데 여기 사용되는 천은 여름용 혼이불이라고 하죠. 얇은 이불도 상관이 없고 수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써본 걸로는 가장 좋은 게 명절날에 배나 사과, 갈비 이런 거 선물 오잖아요. 박스를 감싸주는 보자기가 있잖아요. 이 보자기 이거 혹시 집에 안 버리시고 놔두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구하실 수 있다면 이거 케이지에 잡아주세요. 가볍고 되게 좋아요. 저도 우디를 실제로 이 케이지에다가 보자기를 둘러쌌습니다. 없다면 그냥 수건이나 혼이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이게 평생 쓸 것도 아니고 잠깐 다람쥐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만 놔둘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집에 있으시다면 보자기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왜 이 천을 해줘야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두고 멀리서 지켜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케이지에 천을 덮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람쥐가 여러분들의 집 혹은 방에 처음 오게 되고 이사를 와서 분양을 와서 입양이 됐잖아요. 이 케이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혹은 뭐 반려동물 아니면 소리나는 각종 물건들, 에어컨, 뭐 선풍기, 컴퓨터, 스마트폰, 다람쥐에겐 이 모든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람쥐가 무서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을 감싸주게 될 경우에는 다람쥐가 이 방 전체가 아닌 이 케이지 내부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다람쥐가 신경 써야 될 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적응을 하게 되죠. 빨리 적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정이 될 거고 안정이 되면 다른 데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다람쥐가 빨리 적응하는 데는 이렇게 다람쥐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여기가 너의
여러분의 집이니라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니라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다. 맛있는 거를 주고 스킨십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다람쥐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케이지일 수도 있으니까 다람쥐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천으로 꼭 덮어주시고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도 첫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다람쥐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기니까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죠. 먼저 다람쥐가 겁을 먹을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람쥐를 제외한 반려동물들, 애완동물들 전부 다른 방으로 옮겨 주셔야 해요. 다람쥐는 다람쥐를 제외한 동물들 외에 다람쥐끼리도 경계를 합니다. 다람쥐가 스트레스도 높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동물이 다가온다면 훨씬 더 겁을 먹겠죠. 강아지들은 부침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다람쥐가 새로 오면 안녕 반가워 하고 코를 킁킁킁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격을 하려고 너 누구야? 너 우리 집에 왜 왔어? 하고 공격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람쥐가 겁을 먹어버린다면 훨씬 더 적응하는데 나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바로 옆에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갠다든지 이불을 턴다든지 하는 행동이 무서운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외투를 입을 때 외투를 조심히 입거나 하지 않잖아요? 확 해가지고 딱 펼쳐서 팔 집어넣고 입는 경우가 많은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이게 확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디 케이지 옆에서 겉옷을 입는데 우디가 기겁을 해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벌벌벌 떤 적이 있었죠. 우디가 조금 예민하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리 지르는 거, 평소에 사는 행동, 다람쥐 옆이니까 조용히 해,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방송을 시청하는데 갑자기 스트리머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동들이 다람쥐에겐 조금 깜짝 놀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평생 주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람쥐가 적응하는 기간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서 다람쥐가 겁을 먹지 않고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이거를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람쥐 너무 불편하네요. 다람쥐를 저희 집에 데려오는 건 조금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제가 딱 생각나는 세 가지만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람쥐에게 갑자기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난다든지 하는 그 다람쥐가 놀랄만한 요소들을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 다람쥐가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왁교님, 그러면 다람쥐를 터치하지도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건데 그대로 방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람쥐도 밥도 먹고 똥도 싸고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케이지 내부 청소는 밤에도 가능합니다. 다람쥐는 보통 해가 지면 잠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가 잠드는 시간에 보금자리 안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때 최대한 조심히 밥 체크해 주시고 물 체크해 주시고 주변의 변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깔끔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좀 보이는 것만 좀 치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깔끔하게 하시려다가 오히려 다람쥐가 깨가지고 또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다람쥐가 마주쳤을 때 좋을 건 없습니다. 다람쥐도 놀랄 거고 여러분도 놀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 또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밥 갈아주고 물 갈아주고 변 치워주는데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 치워주시면 되고요. 적응 기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길들여 놓으면 좋습니다. 보통 잠을 잘 때 다람쥐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하면 밖에 나와보잖아요. 근데 청소하는구나를 인식하게 되면 자고 있을 때 다람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와보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여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케이지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지 내부에서는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지 내에서는 다람쥐가 혼자서 적응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람쥐 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해서 일부러 케이지 보금자리 이렇게 두들겨 본다든가 너 살아있니?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들겨 본다든가 케이지 내에 손을 막 집어넣는 행위나 자꾸 부르는 행위, 이때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순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친해지면 편하게 만지고 부르고 볼 수 있는데 괜히 벌써부터 이렇게 부르려다가 다람쥐가 보호자분들을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넣어주는 사료 또한 곡물 위주로 넣어주세요. 간식은 아기 다람쥐에게 조금 이를 수도 있고 이 간식이란 게 여러분들과 다람쥐가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람쥐는 느리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를 키우게 된 여러분들이라면 마음가짐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강아지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른 것처럼 다람쥐도 다릅니다. 다람쥐를 많이 만져주고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하는 게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디와 해솔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빠르게 막 다가가고 한다면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어요. 하지만 장난칠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천천히 다가가고 최대한 천천히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람쥐들은 나에게 위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그냥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람쥐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람쥐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시되 무한한 스킨십이나 무한한 애정 표현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다람쥐도 처음에는 경계할 수는 있어도 쟤는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하는구나 하고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적응을 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람쥐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은 무서워하니까 가만히 지켜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람쥐가 이제 케이지 밖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다람쥐 나왔네. 오 다람쥐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왁교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